네, 자꾸 실수를 해가지고 자, 시집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방학한 지도 좀 되었고 급한 불을 끈 건 아니고 이제 불을 꺼야 된다라는 그 불안감이 조금 줄어들어 가지고 시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읽은 시집은 요거랑 그 다음에 이제 미기후라는 이제 시인데요. 미기후라는 시인데요. 겸사겸사 이제 최근에 구입한 문학과 지성사 시인선을 이제 꺼내 봤는데 문지 시인선은 뭐 창비와 더불어서 투톱이었고요. 그 밖에 이제 세계사 시인선도 좋았었고, 그 다음에 민음사도 시인선이 많고요. 그 다음에 문학동네는 90년대에 이제 출판사 자체가 90년대에 생겼고, 하지만, 시집에 있어서도 뭐 다른 거 한국문학 쪽 말할 것도 없고, 소설 쪽은 시집에 있어서도 많은 이제 성취를 이루었는데, 아무래도 저는 이제 대학 때부터 쭉 봐왔던 이 문지 시인선에 이제 애착이 많습니다. 지금 갖고 온 거는 최근 한 2, 3년간에 이제 산 시집인데 뭐 권수에 비하면 옛날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 중에서 지는영 제가 뭐 따로 찍은 게 있고요. 이 지는영의 나는 오래된 거리처럼 너를 사랑하고는 뭐 지금까지 나온 지는영의 뭐 시집 중에서 제일 많은 사랑을 받았고 이렇게 시집에 이런 게 입혀지기는 되게 드문데 표제자 이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을 정도로 조금 머쓱할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까지 해주면 또 네, 지능년 시인도 못쓰게 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지능령이고요. 이건 제가 또 따로 찍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장욱은 뭐 제가 미친 듯 읽었고 미친 듯 찍은 게 있죠. 이것도 이제 참고하시면 될 거고요.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건 음악집이었는데 본인에게 제목이 솔직히 좀 마음에 안 든다. 왜 이랬냐 했더니 답이 아주 이장욱스러웠어요. 이 제목 말고 다른 것은 생각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글쎄요 였거든요. 아무튼 이 음악집도 제가 찍은 게 있고요. 이거 말고도 이장욱 씨는 또 찍어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은은 역시나 이제 제가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냥 드문드문 사보는데 이번 시집은 조금 읽혀가지고 이것도 그때는 이제 그 유튜브를 거의 하지 않을 때임에도 불구하고 오은 씨 얘기를 하고 싶어갖고 찍어놓은 게 역시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황동규는 우리 선생님이죠. 황동규에 대해서는 몇 개 심지어 찍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봄비를 맞다는 그의 제일 최근 시집인데 시의 긴장감이라든가 뭐 밀도 이런 거를 조금 생각하시고 읽으면 약간 실망할 수도 있는 그런 시집이지만 저는 그래도 되게 읽으면서 좋았다는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네. 늙음은 온갖 불편의 집합이다. 마지막으로 정리할 게 무엇인가 생각할 때가 되었다. 그러나 지금도 아침에 해가 뜨고 아파트 발코니에선 꽃들이 피고 지고 있다. 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물빛으로 환한 시간이 이게 늙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꽃이 피고 지고요. 그 다음 보고 싶은 사람이 있고 그리고 좀 이렇게 시를 쓰죠.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것을 다 밝히는 뭡니까? 시간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상어로 이루어진 편안한 느낌의 황동규 시 좋고요. 이것도 찍어 놓은 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권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두 권에 대해서. 이 두 권은 아무 인연이 없는 시예요. 시집이에요. 이 두 분 시인이 서로 아는지 잘 몰라요. 그런 것도 전혀 모르고요. 이제 저의 개인적인 오로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진짜 개인 사정으로 두 시집이 이렇게 엮였는데 이 보헤미아 유리는 최하연입니다. 시인 이름이. 저는 또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요. 이 시집을 사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뭐선 일인지 이렇게 서명을 해가지고 이게 저한테 배달이 됐어요. 근데 저는 유명한 사람이 아니고요. 저한테 누가 이렇게 책 예쁘게 이렇게 정말 글자 이렇게 예쁘게 그것도 펜도 되게 좋아 보이네. 이런 펜으로 이렇게 서명해가지고 책 붙이고 하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요즘에 어떤 일반적인 동향도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도 책을 옛날에는 많이 붙였었는데 옛날엔 그랬는데요. 좀 붙이기 저된 지가 조금 되고요. 예. 그래서 안 붙이게 됐는데 아무튼 이렇게 책이 와서 사실 되게 반가웠고요.
근데 이 책을 우리가 붙이는 걸 저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말 맞다나 진짜 문지역 작가의 표현대로 책이 부동산이기 때문인데 책이 이게 다 부동산 책을 갖다 놓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거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책을 보내는 게 오히려 조심스럽다라고 하는데 문지 시인선을 굉장히 오랜만에 시인에게서 직접 받아드는 어떤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집을 펼쳐가지고 읽기를 시작을 했고요. 읽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미기후는 어떤 분을 통해서 어떤 시인이 신내림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접신이라 하나요? 그런 거를 해가지고 무속인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접했어요. 근데 저 은근히 무교거든요. 무교는 없을 무자, 이때 무자가 아니고 무당할 때 그 무요. 은근히. 그러니까 딱히 종교가 있지는 않은데 그런 종교 현상에 되게 관심이 많은데요.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 무교거든요. 그 무속신앙요. 무속신앙에 관심이 많은데 그렇다고 그래서 어떤 시인이냐고 물었더니 이제 이름을 가르쳐 줘가지고 바로 시집을 주문을 했는데 생각보다 시가 너무 좋아가지고 좀 놀란 그런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보헤미아 유리하고 미기후 두 개를 얘기를 해보려고 이제 하는데요. 그냥 한 명의 독자로서 감상을 얘기하자면 보헤미아의 유리는 저에게 너무 감동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걸 돈 주고 샀으면은 우리가 기분이 좋지 않은 거예요. 네. 자, 우선 시인의 말은 폭우 속에서 두 발을 부지런히 저벅거릴 때 기둥부터 사가가는 신전처럼 길 잃은 물방울 하나가 쥐었다 펴진다 해서 이제 시의 말들인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문지는 여기 뒤에 시인 듯 시가 아닌 듯 이런 이제 작가의 말, 시인의 말을 실는데요. 이것도 되게 대부분 다 굉장히 시적이에요. 처마 및 둥지엔 품사가 많습니다. 비가 만든 웅덩이에 빗방울이 떨어지면 동심원 밖으로 하늘에 가장자리가 밀려납니다. 빈 둥지가 녹아내리듯 물에 젖어 가라앉겠지만 우리의 사랑 지프로 엮어 강물에 띄워놓습니다. 가라앉은 처마 밑에 물고기가 알을 낳고 강 저쪽에선 사원 하나가 무너집니다. 비나 물이나 이런 이미지가 아마 좀 있었던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시집을 펼쳐보면은 대부분 다 시의 제목이 짧고 명사가 많습니다. 이거는 이게 시의 장점이잖아요. 여러분 빨리 읽을 수가 있고요. 그림상으로 그래픽적으로 보이잖아요. 이게 짧고 대부분이 이제 명사인 거고요. 아니면 이제 어구의 간단한 조합인 거죠. 도래돌, 채석장, 3745일째, 토란 사과나무 로터리, 조이와 티거, 꾹, 눈밭,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시 다 제목이 짧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시 하면 떠올리는 좀 아늑하고 서정적이고 한 그런 분위기의 이제 시들이 펼쳐집니다. 예컨대 이제 표제시인 보헤미아 유리인데요. 보헤미아 유리 읽어볼게요. 물고기 모양의 신발과 신발 모양의 물고기가 대롱 끝에서 부풀어 오른다. 신발 속 모래 하나를 털어내려면 한 발로 서야 한다. 걸을 때마다 소식이 생긴 것 같아 그냥 두었다. 모래 하나는 겐지스에도 있고 새만금에도 있지만 각자 먼 길을 가고 있다. 돌려보내주고 싶어서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르는 모래를 발바닥으로 자꾸 눌러본다. 크고 단단한 성벽이었다고, 프라하의 어느 모퉁이에선 강을 밝히는 석등이었다고, 타이어에 박혀 먼 곳을 돌아다니다가 어제 도착했다고. 물방울 두 개가 얼굴을 마주보며 식어갈 때 먼저 마른 물방울이 나머지 물방울의 신발이 되고 남은 물방울은 홀로 물고기가 될 때 신발 안에 모래 하나를 숨겨놓고 두물머리 깊은 강물 속의 이야기를 듣는다. 발바닥은 여전히 까끌거렸으나 말려 들어가듯 오랜 티눈에서 꽃이 피듯 모로 누워 다리를 접으면 대롱 끝에 힘겹게 맺히는 것들 양쪽 가슴의 뼈마디를 눌러가며 부풀려 올리듯이 제가 읽긴 읽었는데 사실 하는 감동이 전해지진 않아요. 근데 뭔가 이런 물의 이미지가 되게 강하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 한잎의 여자에게 요거는 딱 봐도 오규원의 그 한잎의 여자를 사랑했네 어쩌고 저쩌고 물풀에 나무 갖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여고 시절에 읽었던 시 있거든요. 그 오규원 선생님의 시를 이제 시에 대한 일종의 오마주로 이제 쓴 시이고요. 또 쉿 요런 시 한번 읽어볼까요? 쉿
조용 쉿 하는 그건데요. 제목이 개가 짖는다. 새가 돌아앉는다. 모가나무의 그림자를 갉아먹으며 딱정벌레가 지나간다. 그림자가 그림자를 깨문다. 물린 자국을 따라 응달의 경계가 생겨난다. 나비 모양으로 뒤뚱거린다. 나비는 출근한다. 예보는 종일 비인데 나비 엉덩이는 파랗다. 한 계절 모아놓은 그림자 뭉치가 공터로 몰려간다. 쭉쭉. 근데 자연의 그런 이미지나 그런 게 많고, 홍차 요거는 또 기형도 시인에게 해가지고 이제 시를 쓴 거고요. 요거 조금 좋았어요. 포도밭. 밤새 신발이 작아졌어. 발이 자랐나 봐. 사원증을 단 여자 사람이 사원증을 단 여자 사람에게 말한다. 신발이 작아진 것이 신발 탓이 아닌 세계로 신세계 식품관 봉투를 든 여자 사람이 들어온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엮어지는 시입니다. 망치는 이런 시예요. 제목은 망치인데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제목이 다 간결해요. 무너진다. 무너지지 않으려고 사계를 맞춰놓고 쐐기까지 박아 넣었다. 의자가 무너지지 않는 것은 장부 때문이 아니라 비어 있어서다. 벽돌에 얻어맞은 내가 계단참에 접혀 있다. 이게 되게 뭔가 좀 그로테스크하게 와닿아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은 시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생, 데미안 허스트에게라는 시가 있는데, 돌탑 메뉴에 돌을 올려놓고 내려왔다. 가끔 지진이 날 때마다 떠올린다. 땅이 흔들리고 분홍색 돼지가 터널을 빠져나온다. 내게 달려온다. 이런 건데, 그 돼지들 얘기가 나오는데 데미안 허스트의 어떤 것들이 이렇게 돼지를 연상시키게 했을까요? 데미안 허스트를 제가 잘은 모르긴 하는데, 이 사람은 물리적 죽음에 대한 형이상학적 불가능성에 관해서인가, 아무튼 제목이 되게 긴데 그런 제목의 어떤 설치 미술을 선보였는데요. 그 상어를 반토막을 내가지고 이런 거대한 포르말린통에 이제 집어넣거든요. 그런 식으로 굉장히 엽기적이고 그런 좀 당혹스러운 예술을 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느낀 것과는 좀 다른 어떤 것을 느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전반적으로 이제 시를 읽을 때 큰 감흥이 없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이건 이제 한편으로 예술이고, 예술은 뭐 공부하는 것도 그렇지만은 특히나 예술은 약간 먹는 거, 입는 거, 음악 듣는 거 이런 거, 음악은 진짜 예술이구나. 먹는 거, 입는 거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잖아요. 너는 왜 빨간색을 좋아해? 너는 왜 와인색, 버건디 이런 거 좋아해? 그냥 그 색이 좋은 거예요. 너는 왜 초록색을 좋아해? 초록색이 좋은 거잖아요. 너는 왜 파란색 옷이 없어? 파란색은 옷으로 입기에는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는 왜 줄무늬를 입지 않아? 그런 식으로 이게 취향인 거거든요. 너는 왜 뱀장을 안 먹어? 징그러우니까. 근데 너 순대는 먹어? 그건 안 징그러우니까. 야, 너 손지도 먹잖아. 그게 더 징그럽잖아. 소의 피인데. 그거 근데 안 징그러워요. 자, 그런 것처럼 시라는 거는 명백히 취향이 있어가지고 요 시는 되게 그 서정적인 시를 좋아하시는 그런 분들이 읽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름이 최하연이어서 저는 여성 시인인 줄 알았는데 찾아보니까 남성이더라고요. 아무튼 이제 시집을 보내주셔서 되게 감사하고, 간만에 시집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눈길을 돌리고 손을 들어야죠, 손을. 그래야 책을 보니까 그렇게 이제 시집을 드는 또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친 김에 이거를 하나 읽었는데요. 이거 이민하 이름을 검색을 해보면 시집이 한두 권이 아니에요. 시집이 한 4-5권 되든가 이제 이렇고, 등단은 현대시로 했고 이렇던데, 이제 찾아보니까 나이도 저보다 조금은 많은 이제 그런 시인인데요. 다 안 읽었어요. 여기까지 지금 읽었는데요. 일단은 두께가, 이것도 이제 편집하기 나름이지만 시집이 여기 좀 두께가 좀 딱 봐도 조금 있어 보이잖아요. 요거보다 더 얇게 만들기도 하는데 이게 딱 한 중간 정도 되고, 요건 조금 더 두꺼운 편에 들어가는 시집인데, 뭔가가 좀 묵직하고, 시집인데도 묵직한 느낌이 들고요. 딱 이렇게 펼치면 당연히 묵직하니까 부를 나눠야 되겠죠. 총 4집, G파일의 느낌을 주게끔 GIP 이렇게 써놨어요. 2집, 2집, 3집, 4집 이렇게 돼 있고, 거기마다 다 이제 또 소제목이 들어가 있는데, 보면은 뭔가 말들이 앞선 시집과는 다르게 이렇게 단어로 정렬이 돼 있다기보다는 어구라든지 문장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많습니다. 많고, 일단 딱 시를 읽었을 때 든 느낌은
제가 시가 좋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굉장히 그로테스크하고 환상적이고 도발적이고 좀 엽기적이고 그런 시인데 제가 그런 시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제 문학사적으로 연원을 찾자면은 이쪽은 이상이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상의 시에서 많이 가져왔구나. 그리고 어떤 거는 노골적으로 오감도를 이제 패러디하는 성스러운 패러디죠. 한편으로는 좋아하니까 이제 패러디하는 그런 시도 보이고 그 사이에 그러니까 이민아하고 이상 사이에 누가 있다고 생각을 했냐면 박상순이 있는 것 같아요. 박상순이라는 시인이 있거든요. 박상순이라는 시인은 미름사에서 근무를 했던 편집자이기도 하고요. 그 그린 화가이면서 북 디자이너, 그러니까 그림은 따로 안 그리실 거예요. 북 디자이너인데요. 그 박상순은 이상의 시집을 편집하고 주해서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내기도 했을 뿐더러 노골적으로 자기가 이상 지향적인 어떤 를 쓴 다음에 시인한테 좀 모욕적이고 자기의 어떤 시적인 성향을 위치시킨다면 이상 쪽에 있다라고 이제 공언을 할 정도인 거죠. 책을 그렇게 냈으니까. 아마 그 이민아 시인도 박상순을 많이 읽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 진은영도 박상순 좋아한다고 조용히 얘기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박상순 느낌도 좀 많이 났는데 그보다는 훨씬 더 말이 많고요. 조금 더 치열하고요. 박상순보다는 더 할 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박상수는 좀 말을 하다가 시를 쓰다가 막힌다고 하면 좀 기분 나빠하실 것도 같고 뭐 하다가 아무튼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면은 쓰지 않거나 그림을 그려버려요. 그림을. 근데 그러니까 이제 말은 점점 줄어들겠죠. 근데 이제 이민아 씨는 그림은 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시로 말로 계속 풀어가려고 하는 이제 시도를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알갱이가 잡히는 이야기라든지 어떤 풍경이라든지 심지어 사건 그런 것들이 많이 포착이 돼요. 그래서 저 또 그 점도 또 되게 이제 마음에 들었고요. 좋은 시들이 많았는데요. 첫 번째 시부터 좋아요. 하류. 어두운 백척간두 1인실에 누워 시는 우리를 창밖에 매달아 두고 잊어버린 것 같아. 줄을 끄는 새들이 흘러내리는 유리를 닦다가 손바닥을 떨어뜨리고 주워온 인형팔이 20개나 있다. 서랍 안에는 낡은 한국어 교본도 있다. 흰 잎, 검은 잎, 가르마를 타고 고요히 복화술을 익히고 아름다운 인체를 얻었는데 속 눈썹도 셀 수 있을 것 같은 밤인데 이 밤이 신이 꾸는 악몽이라면 우리는 헝겊옷을 빨아입고 조금만 더 누워있자. 가려운 등을 내밀고 입김을 호호 불며 번갈아 태엽을 갈아준다면 믿을 수 없이 믿음에 가까워져서 사람의 품속으로 돌아가는 꿈을 꾸었다. 이런 식의 밤, 인형, 거울, 유리 이런 이미지들이 강해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거 소년, 소녀, 할머니, 언니 이런 것들요. 어떤 관계 속에서 특히 여자 관계 속에서 어떤 그 얻어지는 어떤 호칭들 있잖아요. 특히 이제 여자들. 근데 소년, 소녀, 할머니는 절반만 남았다. 뼈망은 엄마 그네가 되었다. 엎혀있던 아이들은 어디로 갔나. 엄마는 하반신이 굳었다. 아이만 쑥쑥 낳다가 미끄럼틀이 되었다. 밑바닥부터 기렴 빈손을 물려주었다. 모래로 집을 짓던 아이들은 어디로 갔나. 아빠는 얼굴이 퇴화해서 개미만큼 작아졌다. 어깨만 키워서 철봉이 되었다. 주먹을 꽉 쥐고 버티렴 매달리던 아이들은 어디로 갔나 해서 엄청나게 그로테스크한 막 변신들이 있고요. 그 박상순 아주 어릴 때 쓴 것 중에 빵공장으로 통하는 뭐 철도인지 뭔지 연작 있어요. 거기 보면은 굉장히 막 그로테스크하고 잔혹한 이미지들이 시적으로 잘 표현됐는데 뭐 좀 일정 부분 하드코어스럽긴 해요. 근데 그런 제가 영상물은 못 보는데요. 뭔가 시에서는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찾게 되는 좀 그런 경향이 있고 박상순이 조금 나이 들고 쓴 시 중에서도 묘지 얘기 있거든요. 묘지 비석 뭐 이런 이야기 있는데 약간 그런 거를 연상시키는 어두침침하고 그런 시예요. 또 가위 제목이 가위인데요. 어떤 날에 우리는 철없이 병이 깊었다. 일요일인데 얘들아 어디 가니? 머리에 불이 나요. 불볕이 튀는데 없는 약국을 헤매고 네, 뭐 이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보통의 평화 골목인데요. 이건 완전 이상이에요. 이렇게 생긴 것도 보면은 뭐 구두점도 없고 이건 제가 접어서 그런데 이렇게
이렇게 구두점도 없고 가운데 줄로 쭉 연결을 했는데요. 두 사람이 등장하는 골목이다. 행인일이 힐끗 돌아보며 빠르게 걷는 골목이다. 행인이가 점점 더 느려지는 골목이다. 손잡았던 일행이 줄을 서는 골목이다. 취객이 선박처럼 뚫고 가는 골목이다. 바나나 껍질이 밑창에 붙어 밀항을 하는 골목이다. 쭉쭉쭉쭉 이렇게 딱 봐도 이건 이제 이상인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그 언니 말씀을 드렸는데 옥탑방의 자매들, 이것도 무슨 엄청 호러 그로테스크. 옥탑방의 자매들, 해는 하루 2번 피를 토하고 거울 속의 자매는 무엇으로 입을 헹구나. 피를 토하고 거울 뭐 이렇게 쭉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진하게 고딕으로 강조하는 대목들. 내가 갖고 싶은 건 언니가 아니라 언니의 귀머거리 인형. 또 쭉 가서 내가 갖고 싶은 건 언니가 아니라 언니의 핏물 든 손톱. 쭉 가서 물고기를 가득 기르고 싶은 저녁. 내가 갖고 싶은 건 언니가 아니라 언니의 분홍 젖꼭지. 또 쭉 가서 내가 갖고 싶은 건 언니가 아니라 언니의 축축한 입맞춤. 어떻게 보면 좀 되게 도발적이고요.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2부로 가가지고 밤과 꿈인데요. 이런 식의 밤이나 꿈이나 뭐 분심, 분열 이런 이미지도 되게 많이 나오는 시집입니다. 몸통에서 다시 읽을게요. 밤과 꿈. 몸통에서 목이 쑥 빠져나온 것 같다. 얼굴은 육체의 덤인 것 같다. 혹인 것 같다. 부록인 것 같다. 어떤 부록은 본문보다 길고.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읽으면은 정말 시는 아무나 못 쓰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몸이 있잖아요. 몸이 있는데 이 몸통에서 목이 이렇게 쑥 나오면서 얼굴이 부록처럼 이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이 부록이 본문이 몸이라 치면 이 본문보다 더 문제적이고 더 긴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이미지를 떠올리는 거에서 그거를 이제 언어화하는 어떤 천재성이라고 합시다. 그런 것에서 역시 시는 아무나 못 쓰나 보다. 정말 기프트, 주어지는 재능인가 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뭐 천재적인 사람만 시를 쓰는 건 아니에요. 아무나 다 쓸 수는 있어요. 다만 이제 그냥 그뿐인 거죠. 나 자신의 어떤 이제 만족인 거죠. 남한테 피해 주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시를 계속 그래도 우리가 쓸 수는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식의 어떤 미학적인 충격을 주는 시를 읽으면서 저 역시 그런 쾌감을 느끼는 거죠. 미적인 쾌감을. 그리고 내 얼굴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는 거죠. 몸통에서 목이 이렇게 쭉 빠지고 이 위에 뭐가 이렇게 혹 같기도 하고 뭐 같기도 한 이런 게 이제 달려 있는데 이게 얼굴. 부록, 내 몸에 붙어 있는 부록. 그리고 이제 그 꽃을 사면 특히 절화들은 꽃을 얼굴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얘는 얼굴이 이렇게 둥글게 나왔어요. 얘는 얼굴이 좀 개성 있어요. 얘는 얼굴이 좀 망가졌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얼굴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구나 싶고. 자, 그 다음 이게 1년이었고요. 2년은 어깨에서 팔이 쑥 빠져나오고 손목에서 손가락들이 새털처럼 찢어지고 가늘게 떨면서 어둠을 털면서 온몸을 기울여 총채를 들고 있었다. 팔 하나가 인생보다 길고 총채는 이 옛날에 우리 그 먼지털이가 되게 유행하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요즘은 왜 그걸로 청소를 안 하죠? 아무튼 그 총채인데 뒤에 가면 한 번 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시어 자체도 좋은 것들이 많아서 저의 어휘사전을 좀 풍요롭게 해준다 싶은 그런 시들이 많습니다. 자, 긴 팔이 짧은 팔을 끌면서 하루를 빠져나가는 밤 12시의 시계바늘이다. 성실한 노동이 연약한 허기를 안고 떠도는 한 쌍의 모녀다. 어린 내가 울면 일하던 내가 달려가 흰밥을 짓는다. 아까 그 말씀드린 꿈, 어떤 그런 분열 이런 것들요. 끊을 수 없는 연대다.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민달팽이가 새벽의 끝까지 점액을 바르듯이 이것도 새벽의 끝까지, 새벽이 끝날 때까지 점액을 바른다는 뜻이었겠구나. 근데 저는 이걸 되게 시공간을 아우르는 이미지로 읽었네요. 점액을 달팽이가 바르는데 새벽의 끝에다가, 그러니까 시간에다가 이렇게 바르는 걸로 이해를 했었네요. 네. 이마와 발가락은 서로 떨어질 수 없어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 다른 곳을 향하여. 그래서 이마하고 저 밑에 있는 발가락 한번 들어볼까요? 이렇게 발가락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런 이미지들이라든지 여기서 이제 출발해가지고
시상을 쭉 풀어가다가 방 하나가 발파된 후 소금처럼 뿌려지는 눈을 맞으며 한 사람이 꿈속을 기어 나왔다. 어쩌면 이것은 연시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두 사람은 서로 붙어 있지 않아서 가장 가까이 엉켜 있다. 깊은 곳을 향하여 마치 이 이마하고 저 밑에 발가락처럼 그렇게 이미지를 엮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스크라는 시도 되게 그로테스크했는데 의사를 보러 갔다. 나를 깊이 들여다 보시는 의사의 눈을 보러 갔다.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속까지 꿰뚫어 보시는 의사의 안경을 보러 갔다. 해서 이제 뭐 나이가 지금 50대 중후반 정도 되면 뭐 병원이 일상이니까요. 이런 식 우리가 다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얘기를 쓰다가 한 번 더 반복합니다. 마지막 연에서 의사를 보러 갔다. 내장까지 깨끗이 목욕하고 갔다. 모아둔 열기를 지참하고 갔다. 손목에 밑줄을 죽죽 그으면서 갔다. 하얗게 눈 내리고 지팡이를 깎아 더듬으면서 갔다. 희미하게 문이 열리면 아무도 없는 주사실로 불려갔다. 한 칸 두 칸 허리띠를 풀었다. 엉덩이를 한 장 내밀었다. 섬광처럼 바늘이 꽂히면 사랑에 빠졌다. 간호사에게 고백하지는 않았다. 다음에 떠오려고. 왠지 이게 저는 되게 좋았어요. 엉덩이를 한 장 내밀었어. 한 장 내밀고 엉덩이에 바늘이 꽂히는데 왜 사랑에 빠지죠? 그 다음에 간호사에게는 고백하지 않았대요. 뭐를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아무튼 이제 고백하면 다시 못 볼 것 같으니까, 근데 다시 와야 될 것 같으니까 뭡니까? 고백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 시는 제목은 좀 와닿는 게 없는데 사운드 클라우드인데 이런 외국어를 많이 섞어 쓰던데요. 억구들이 아이를 기르는 대신 그 다양성을 길렀다. 밤과 낮이 겸상을 하고 새와 고양이가 동침을 했다. 나란히 누운 우리는 잠이 오지를 않아서 라면 먹을래요? 이제 하는데 이거는 그 봄날은 간다. 유지태랑 이영애 나온 그 영화 대사라고. 자, 타인의 삶을 공처럼 차다가 끌려간 사람이 있다. 경찰 사이에는 때린 사람과 맞은 사람이 있다. 장난을 친 사람과 죽은 사람이 있다. 눈치 없이 끼어든 사람이 있다.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흘린 사람이 있고 흘려듣는 사람이 있다. 이런 것들 되게 그 운율이 잘 맞잖아요. 흘린 사람, 흘려듣는 사람 이런 것들. 장난을 친 사람, 죽은 사람. 쳤으니까 누군 죽을 수 있는 거죠. 친 게 장난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라든지. 그래서 그 김은숙인가요? 미스터 션샤인이나 도깨비나 막 이런 드라마 보면 글로리나 글로리가 맞나요? 그 학폭 다룬 거 보면은 굉장히 대사들이 운이 잘 맞잖아요. 근데 이 시인들은 이제 쓰면서 그 운을 맞추는 건데 읽어보면은 말맛이라는 게 또 있어야지 시기도 해서 지금 저도 계속 이렇게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려고 이제 이거를 찍는 거기도 한데요. 좋습니다. 지금 읽어보면. 또 죄의 맛 이런 시가 있는데 요거는 제가 이야기로 읽었어요. 거의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오르톨랑이랍니다. 오르톨랑은 아주 작은 새인데요. 촉새과라고 하대요. 찾아보니까 깜짝 놀라갖고 찾아보니까 요리가 뜨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프랑스인이 즐겨 먹는 새 요리인데요. 우리가 이제 그 가금류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먹는 새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날개가 퇴화돼가지고 더 이상 날지 못하는 혹은 날지 않아도 되는 닭이 되게 대표적이고 뭐 오리도 먹고요. 외국에서는 그 칠면조 또 많이 먹잖아요. 그리고 시골에서는 옛날에 꿩 같은 거 잡아오셨던 것 같아요. 꿩 이런 거 먹고. 그리고 러시아 소설 번역하면은 체홉이나 이런데 맷닭 이런 거 많이 나오거든요. 야생 오리 이런 것들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오르톨랑은 처음 봤는데 굉장히 작은 새인가 봐요. 이 새를 맛있게 먹기 위해서 애를 엄청 굶기나 봐요. 그러니까 굶기는 게 아니라 어디에 가둬두고요. 여기 포도나무 무화과 같은 달콤한 과일만 이제 먹입니다. 새는 밤낮을 모르고 먹기만 합니다. 오로지 그러라고. 그러니까 먹기만 하라고 누나를 아예 뽑아버리기도 한대요. 배가 터져서 죽기 직전에 아르마냐크에 절여져 오븐에 구워집니다. 이거는 무슨 그 요리 양념인가 봐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 새의 운명에 뭡니까? 자기 운명을 투영한다고 해야 되나요? 앞집에 사는 새는 눈이 예쁩니다. 아무도 여자의 이름은 모릅니다. 밤낮을 모르고 창문 속에만 있습니다. 새벽마다 울지만 코 고는 소리에 묻힙니다. 아무도 여자의 목소리는 모릅니다. 햇볕이 좋아요. 나는 몰래 손짓을 하지만 여자는 날지를 못합니다. 예쁜 눈을 뜨지도 못합니다. 방이 꽉 끼도록 살이 쪘습니다. 몸의 둘레가 벽에 가까워집니다. 나는 평범한 이웃입니다. 앞집의 창문을 훔쳐봅니다. 금지된 영역입니다. 누군가 저녁이면 하얀 커튼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름이 오르톨랑이라는 그 푸에그라와 더불어서 굉장히 엽기적인 그런 이제 음식인데요. 그리고 이제 그 아무래도 푸에그라는 오리인가요? 뭐 거위죠. 거위보다는 이런 작은 새가 우리의 또 동정심을 좀 자극하기에 더 그런 것 같아서 그런 이제 새의 운명과 이 여성의 운명을 이제 빗대 가지고 또한 한 편의 멋진 시를 이렇게 만들었고요. 사과후인데요. 이거는 시 자체가 뭐뭐 했다. 그 다음 이제 그 바로 부정해요. 뭐뭐 했는지도 모른다. 이런 식의 이제 문장으로 구성되거든요. 여자 옆에서 눈을 떴다. 남자인지도 모른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아무 일이 없었는지도 모른다. 마주 누운 이 사람은 누구인가? 사람이 아닌지도 모른다. 내가 깨어났을 때 사람들은 모두 울고 있었다. 아니, 웃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내가 잠들었을 때 모두들 속삭이듯 인사했었다. 그들이 돌아갈 때 밖에는 눈이 내렸다. 장맛비였는지도 모른다. 쭉 이런 식이에요. 사람들은 모두 울고 있었다. 여자 옆에서 눈을 떴다. 방 안이었다. 흙무더기였는지도 모른다. 그럼 뭐지? 무덤 안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아무튼 이제 이런 식의 그 축축하고 이 그로테스크하고 뭔가 아리까리하고 그러니까 이게 뭔지 잘 모르겠는 그런 이제 그런 식의 이미지들이 강한 시인데요. 여기 지금 한 챕터 더 남았는데 미기후 사실 제목이 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살까 말까 망설였는데 미기후는 약간 미세기후 저는 이 단어가 굉장히 생소한데 네, 그래서 그래도 책을 많이 읽고 다른 사람들보다는 어휘가 풍부할 텐데 아직도 이렇게 모르는 게 많고 심지어 이렇게 모르는 단어도 많은데 내가 벌써 50이라니 최승자 시구의 참 1절대로 내가 벌써 뭐 40이라니 60이라니 환갑이라니 내가 지금 아직까지 포롱포롱 뛰어다닐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음은 내가 소년데 이게 진짜 뭐 선일이야 하는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미기후라는 게 그러니까 거시기후 말고 미세기후라는 뜻의 미기후랍니다. 제목이 조금 마음에 안 들고 아주 많이 마음에 안 들고 시를 지금 한 4분의 3 정도 읽은 상황에서도 왜 시인이 이 제목을 가져왔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제목에 왜 이렇게 집착하냐 하면 아무래도 제목이 중요하기 때문이고 제목이 이제 이 얼굴이기 때문인 건데요. 자, 문지 시인선이었고요. 그 중에서 지금 꼭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시는 이겁니다. 이민하, 미기후. 다른 시도 조금 기회가 되면 찾아 읽고 싶어지는 그런 시집인데 기회가 되길 바라지 않고 제가 기회를 아마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